근데 그럴 때 맛도 잡으면서 오히려 그 맛을 배가시켜서 그 다시 오게 하는 그 포인트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국밥의 매력은 식사도 되면서 안주도 된다. 소머리 국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타TV 주기자입니다. 네, 아스타TV는 외식 경영인들의 논스톱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밥, 해장국 이런 메뉴를 이제 원론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빠밤. 국밥 자체가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메뉴의 속성과 가격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정작 이 해장국 자체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이냐.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해장김 안주에서 얘기를 드린 콩나물국밥의 사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뭐 수란이 곁들여지거나 아니면 뭐 그 안에 계란을 퐁당 넣어서 먹을 수 있긴 하죠. 근데 하지만 요걸로는 이제 요것만으로는 안주가 좀 다소 아쉽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의 경우에 이제 뭐 황태해장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콩나물국밥에 이제 만두를 넣어서 만두 콩나물국밥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뭐가 달라졌죠? 그냥 콩나물국밥과 만두 콩나물국밥의 차이. 만두가 들어왔지. 만두가 뭐야 근데? 콩나물에 단백질 요소를, 그러니까 콩나물국밥에 단백질의 요소를 추가로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해장도 되고 안주도 되려면 이 단백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고기가 됐든 황태가 됐든 이제 그 주 건더기는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순댓국이 좋은 예죠. 뭐 순댓국의 98%가 그냥 정말 고기만 그러니까 채소 없이 단백질로만 판매되고 있잖아요, 시중에. 근데 이제 그 순댓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돼지 단가, 그러니까 식재료 단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가격에 그 양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고, 이를테면 내가 뭐 소 부속물 내지는 소 잡뼈, 소 등뼈 뭐 이런 걸로 만들어 팔겠다. 요럴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또 원가율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시래기나 우거지 요런 저장용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 이제 제조하는 가격 부담을 좀 낮추고 손님들에게 조금 더 풍성한 한 그릇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보면 이제 국물을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눴을 때 이 탕반류가 뽀얀, 정말 그냥 고깃국만 쓰는 데가 있고, 이를테면 뭐 감자탕처럼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색깔이 있는 국물의 경우엔 여기 맛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육고기의 경우. 근데 그럴 때 맛도 잡으면서 오히려 그 맛을 배가시켜서 그 다시 오게 하는 그 포인트는 된장이에요, 된장.
그 국물 맛에다 된장을 살짝 활용해서, 된장을 그러니까 뭐 예민한 사람은 알겠지. 아, 이게 된장으로 맛을 잡았네.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맛있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된장이 이제 활용되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밥이라고 그래서 국밥 잘 만들었어. 예쁘게 잘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국밥이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같이 밥을 말아서 주는 형태기도 하고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말아서 주든 따로 주든 중요한 거는 이 밥과 그리고 국밥과 곁들여 먹을 김치.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밥에 말아 먹는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쌀? 뭐 아무쌀? 뭐 좀 떨어지는 쌀? 근데 그게 오히려 말아 먹거나 같이 먹으면 더 티가 나요. 이를테면 쌀알이 쪼개진다거나, 그러니까 이 하품의 경우. 어떤 밥의 품질이나 그 밥 관리도 유심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 네, 그리고 김치도 지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또 두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살 것이냐, 만들 것이냐.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너무 힘들고 맛내기도 조금 버거워서 살 거야.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겠죠? 네. 그래서 요 밥이나 김치, 그러니까 쌀, 김치 이런 거는 추후에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재밌는 일들을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제 그 비대면 요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투고, 그러니까 이 포장 배달, 그거에 이제 또 집중을 해서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어떤 판매 다각화에 일조를 한다. 그렇죠. 요새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때 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생각하셔야 될 게 가져가는 거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이 홀에서 먹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먹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거 줘, 저거 줘 오더를 하죠. 근데 이제 가져가 버렸어. 그럼 이 가져간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걸 풀어봤을 때 상태가 안 좋다. 내지는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재주문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별점 주지도 않아. 그냥 맘카페에 올리겠지. 땡땡 국밥 불친절해. 그럼 이제 마음들이 또 난리 나는 거야. 야, 거기 가지 마. 네. 그래서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일단 박하지 않게 챙겨라. 요때 이 박하지 않게라는 거는 그 어떤 단순한 이 구색을 떠나서 이를테면 이제 밥을 안 가져가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국물을, 그러니까 해장국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봤을 때 돌아가서 풀었을 때 이거 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포장해온 보람이 있네. 그 집에서 시키는 이 메리트가 있네. 요거를 이제 느끼게 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1인 가구 외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시킬 때는 집에 밥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반찬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몇 가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그 장사 매너리즘이 계속 빠지다 보면 내지는 이 시장을 잘 모르고 내가 뭐 국밥을 좋아해서 그냥 차렸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제가 잘 가던 국밥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좋은데, 뭔가 애매하게, 여기 이게 5가지들이 다 조금씩 미비한 거예요. 조금씩. 근데 아쉽게도,
2년은 못 채우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있는 음식, 잘 팔리는 음식, 요거를 이제 일단 만들기 전에 이렇게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자, 국밥 마니아 주기자, 해장국 마니아 주기자, 탕반 전문 주기자. 네, 오늘 아주 편하고 가감 없이 그냥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국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나? 네.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